자, 오늘 마인드 닥터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편식에 관한 문제도 아이들만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성인들에게도 흔히 나타나는 부분들이었는데요. 지금 이야기할 이번 주제도 마찬가지로 아이들 못지않게 요즘 성인들에게 좀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ADHD라고 불리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인들 중에서도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죠. 연예인들 중에서도 고민을 털어놓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내가 이런지 몰랐는데 좀 이런 행동들이 걱정이 됩니다 하고 털어놓으니 알고 보니까 ADHD 맞아요. 증상이 드러나는 경우들을 종종 봤어요. 어떤가요? 단적으로 이런 성인 ADHD가 많이 늘어났다는 게 네. 한 10년쯤 전까지는요. 네. 성인 ADHD의 존재 자체를 네. 이렇게 잘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그래서 그때도 있었으나 인정하지 않는 있었겠죠, 거였어요. 당연히. 그래서 그러니까 만 18세가 넘어가게 되면 네. ADHD로 약물 치료를 보험 적용을 받아서 네. 드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진짜로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ADHD 증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이제 알게 되니까 네. 처음에는 어린 시절에 ADHD를 진단받는 성인들의 경우 네. 약물 사용을 이제 인정을 이제 해주다가 네. 어린 시절에 이런저런 이유로 병원에 못 가서 진단을 못 받았다고 약을 안 볼 수 있나 해서 네. 요즘은 그냥 성인 되어서 와서 성인 ADHD로 진단을 받더라도 네. 이제 약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어. 이런 점만 봐도 이제 실제로 많이 이제 늘어났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럼 성인들이 내가 ADHD인가? 나 조금 산만한 것 같긴 한데 이 산만함과 이 어떤 증상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거를 인지할 수 있을까요? 이제 ADHD는 이 진단명에서 네. 핵심 증상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AD가 Attention Deficit, 네. 그러니까 주의력이 결핍돼 있고 H가 Hyperactivity, 네. 과잉 행동 장애를 이제 포함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ADHD는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 장애, 네. 거기에 이제 충동성 이런 증상들이 네. 이제 핵심 증상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네.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이런 핵심 증상들이 비슷한 정도로 다 존재를 이제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성인이 되면 상대적으로 아이들에 비해서는 이런 충동성이나 과잉 행동은 좀 줄어들고요. 그렇죠. 예. 주의력 결핍의 요 문제가 좀 두드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주의력 결핍과 관련되어서 이제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은 이분은 출근을 하면 네. 몇 차례나 다시 집으로 되돌아와요. 출근을 하고 나서 네. 다시 집으로 왜 그러실까요? 물건을 둬서 예를 둔 들어서 물건을 찾으러 온다고. 그쵸? 정말요? 출근해야 되는데 키를 두고 그렇죠. 갔다가 차키를 놓고 다시 갔다가 또 가지러 온다든지 이거를 매일 하루에도 몇 차례씩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요. 환자분도 힘들고 그걸 지켜봐야 되는 가족들도 네. 힘든 거죠. 그렇죠. 또 한 분은 이분은 이제 비가 오면 우산을 갖고 나갑니다. 네. 근데 퇴근할 때 비가 오면 네. 우산을 챙겨서 오는데요. 네. 퇴근할 때 비가 그치잖아요. 100%이 우산을 두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좀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래요? 경우 아닌가요? 내가 어느 정도 지금 해당이 될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자가진단 같은 것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것들이 항목에 들어있나요? 네, 지금 이렇게 보시는 이 자가 진단표가 인터넷 상에서나 네. 병원에서 가장 흔히 접하는 자기 보고식 검사법입니다. 네. 해서 이렇게 6가지 이제 문항으로 되어 있고요. 네. 총 이 6문항 중에 4문항 이상에서 네. 이 빗금 친 곳에 체크를 하게 되면 아. 이분은 ADHD의 어떤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문항을 하나씩 한번 볼까요? 1번 문항에 보면 네. 어떤 일의 어려운 부분을 끝내놓고도 네. 그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한다. 네. 그렇죠. 마무리 짓지 못한다. 두 번째는 뭔가 체계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체계적으로 순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거죠. 두석 없이 이거 잠시 했다가 저거 했다가 그렇죠, 저거 그쵸, 했다가 그쵸. 그렇게 네. 되면 당연히 마무리가 잘 되지 잘안 않을 되겠죠. 가능성이 크고 그렇죠. 결과가 좋지 않을 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약속이나 해야 할 일을 자주 잊어버린다.
이거는 이제 주의력 결핍이 아주 대표적인 증상이 그렇겠네요. 되겠죠. 오늘 약속을 했는데 완전 새카맣게 그렇죠. 잊고 있다가 약속 장소에 못 나가는 그렇죠. 경우 이런 그래서 것들인 이런 거죠. 경우에는 이제 이게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네. 상대방은 자신을 이제 무시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맞아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나와 약속을 가볍게 여기나? 네. 이렇게 이분들은 그게 아닌데. 그렇죠. 네. 네 번째가 이제 골치 아픈 일은 이제 피하거나 미룬다.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일들은 그냥 회피하는 건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조금 얘기를 하자면 네. 제 신조가 네. 가능한 한 일을 최대한 미룬다. 아니. 일주일 동안 계속 걱정을 하면서 시험을 친 경우나 하루 이틀만 걱정하지 않고 그냥 공부하고 네. 시험 친 경우나 결과는 거의 그렇죠.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들한테 음. 최대한 결정을 하고 뭔가 실행하는 것을 이제 미뤄라, 늦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근데 중요한 의미에서 거는 미루신다는 거기서는 거네요. 그 동안에 5일 동안에 네. 내가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한다는 전제를 하는 거죠. 그럼요. 네. 정상적으로 하고 생각은 들지만 약간 그렇죠. 담아놓고 네. 정말 해야 될 일을 무작정 계속 미루기만 하는 것은 안 되겠죠. 그쵸. 네. 깜짝 놀랐네요. 진료도 보셔야 되고 하실 업무들이 많으실 텐데 미루시는 줄 알고 아니었네요. 다섯 번째가 자꾸 이제- 이렇게 만지작거리거나 꼼지락꼼지락거리는 아. 가만히 있지 못하는 네. 이제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너무 이제 과다하게 활동을 하는 거죠. 진짜 이렇게 모터가 달린 것처럼 네. 일을 한다 이런 이제 표현이 있는데, 어. 예, 요런 6가지 중에 네. 몇 가지가 해당이 될 거냐인데요. 문지영 아나운서님은 해당되는 게 있나요? 저는 다행히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1번이 약간 지금 조금 애매하긴 한데 미니어처 만들기를 딸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거는 우리 6월 말까지 마무리하자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방치해놓고 있더라고요. 맞아. 이런 경우들은 그냥 일상생활에서 아주 작은 부분인 것 같고요. 나머지는 혹시나 제가 이럴까봐 저도 약간 강박처럼 혹시 제가 잊게 될까봐 메모해놓고 그쵸. 스케줄에 체크해놓고 그쵸. 계속 생각하면서 이러면 안 되니까 준비해야지 이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해당은 지금 거의 없는 것 같긴 하네요. 저는 한 2가지가 이렇게 오. 조금 이렇게 해요. 아까 네. 얘기했다시피 좀 미루는 게 어떻든 네. 있어요. 있고 그다음에 조금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게 좀 있어요. 오늘 굉장히 그래서 차분하게 지금은 이렇게 조금 방송을 하고 좋아졌는데 계신데요. 네. 또 이제 어릴 때 제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 네. 어머니께서 그렇게 얘기했던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했던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네. 준엽이는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한다. 어릴 때 준엽이는 나왔습니다. TV를 볼 때도 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뭐 배틀 휘둘러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TV를 본다는 거죠. 오.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여기 이 문항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께서 참 보면 신기한 게 이런 네. 애가 공부한다고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신기하다. 한시라도 못 앉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앉아서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아니 열심히는 의사 안- 선생님이 아니요. 되셨잖아요. 열심히는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는 또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평소에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제가 제일 자라서 못하는 것, 요즘 사람들이 많이 호기심을 가지는데도 잘 네. 못하는 것이요. 제가 낚시를 못해요. 기다림의 시간이잖아요. 많이 낚시는. 앉아서 이렇게 네. 그 어떻든 세월의 흐름을 느끼면서 그죠? 네. 그런 풍류를 즐기는 걸 저는 못해요. 오. 어. 하지만 우리 마더스 병원의 부원장님이세요. 낚시는 못하시지만 편식도 하셨고 가만히 계시진 못하지만 부원장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대신에 뭔가 이렇게 뭐 공으로 가지고 운동하고 움직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세요? 저는 이제 그런 운동하는 것을 네. 되게 또 좋아하는 건 있어요. 그렇군요. 일단은 우리가 성인 ADHD 증상이 일단 어떤 식으로 좀 드러나는지 자가진단표로 먼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인 중에서 ADHD 증상이 나타나면 사실은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 지인들, 그리고 나아가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사회생활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사례에서도 얼핏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자면 어떤 부분들이 발생할까요? 뭐 이렇게 예를 들자면 뭐 직장 상사가 뭐 이렇게 일을 하라고 맡겼는데 네. 그걸 깜빡하는 거죠.
아, 그렇죠. 어. 중요한 업무를 그렇죠. 잊게 된다든지. 뭐 친구들과의 약속도 깜빡할 수 있고 그렇죠. 이런 주의력 결핍에 이제 해당되는 문제 때문에 네. 직장이나 뭐 학생 같으면 학교 생활할 때 좀 능력이 없다라는 네. 예, 또 편견에 또 이렇게 쌓일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ADHD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충동성을 띠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네. 좀 충동적인 정신과적인 질환, 아. 중독과 관련이 많습니다. 아, 그렇게 또 연결이 될 수 있군요. ADHD를 가진 모든 성인들이 그렇진 않지만 네. 이렇게 상당한 수준으로 이분들이 보면 뭐 알코올 중독이나 네. 네, 뭐 흡연, 도박, 뭐 도박, 흡연, 네. 예, 뭐 약물 남용, 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 자체로 일상생활이나 네. 가정생활, 뭐 직장생활에 또 영향을 받을 거고요. 그럼요. 되게 충동적으로 일을 그만두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 성인 ADHD 분들이 오실 때 제가 뭐 무슨 일 하세요 물어보면요. 네. 언제부터요를 물어요. 아. 계속 바뀌니까. 그렇군요. 그냥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사직서를 내버리는 그렇죠. 또 이제 그것만 해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더더군다나 또 문제되는 게 충동적으로 창업을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창업을 할 때 아주 돈이 신중하게. 한 푼 안 들 수도 있겠지만 예.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기본 돈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돈을 다 날리는 거죠. 아. 그러니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이제 ADHD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유전적인 성향을 네, 띈다고 그거 했잖아요.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네. 부모가 ADHD이면 네. 그 자체로 아이들은 ADHD를 가질 가능성이 유전적으로 높아집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의 ADHD 증상을 이제 보면서 네. 그거를 모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환경적으로 영향이 충분히 예를 미칠 수 있겠네요. 들면 충동적인 감정의 어떤 변화 같은 것을 이 아이들이 따라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친구들 또래 놀다가 갑자기 벌컥 뭐 화를 내고 네. 뭐 차버린다거나 그럴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당연시 여기게 되는 거죠. 내 부모가 그렇게 행동을 했었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자녀들한테도 2차적으로 또한 영향을 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인 ADHD가 조금 더 위험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건강하게 그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가정을 잘 꾸리고 양육을 해야 하는데 영향이 미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인들 같은 경우는 유전적인 요인 외에 어렸을 때는 괜찮았으나 혹시 성인이 돼서 갑자기 생겨나는 경우들도 있을까요? 그게 이제 갑자기 절대로 생겨날 수 없어요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 그 성향이 아마 이제 어린 시절에는 심하지 않았다가 네. 예, 이제 자라면서 네.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는 것이 영향을 줘서 좀 더 증상이 두드러지게 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전혀 ADHD적인 성향이 없었는 아이가 갑자기 자라서 네. 성인이 되어서 그게 갑자기 나타난다. 이런 경우에는 그 ADHD로 진단하기보다는 또 다른 정신과적인 거기에 해당되는 그렇군요. 진단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이 일단 들긴 합니다. 저는 이게 사실 연관성이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스마트폰을 그 과도하게 사용한 게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맞아요. 10여 년 정도밖에 안 맞아요. 됐잖아요. 네. 근데 한 10년 전부터 왜 급격하게 성인들 뭐 ADHD가 이렇게 좀 많이 생겨났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혹시 연관성은 없어요? 미디어의 과도한 사용 뭐 이런 것들이? 제가 그 얘기를 좀 전에 드렸는데요. 그 미디어의 과도한 사용이 ADHD를 직접 유발한다기보다는 네네. ADHD를 가진 사람들이 중독에 잘 빠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뭐 알코올 중독에도 쉽게 빠지고 네. 뭐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같은데 쉽게 빠지는 거죠. 이런 이제 성향을 원래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럴 연관성이 수도 있을 있는 수 거죠.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ADHD 증상이 있는 성인은 자가 진단을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좀 몇 가지 항목에서 포함이 되는 것 같다 했을 때 병원을 찾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진단을 받고 또 어떻게 알게 될 수 있나요? 일단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되면 이제 정신과 전문의와 이제 상담을 이제 하게 될 거고요. 이때는 이제 본인과의 상담도 중요하고 네. 가까운 가족, 환자분을 충분히 잘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분들을 통해서 가까운 가족들의 얘기도 듣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자기 보고식 검사뿐만이 아니라 네. 좀 종합 주의력 검사라고 해서 여러 가지 주의 집중력에 관련된 검사를 하는 네. CAT라든지 어. 혹은 전산화 신경 인지 검사라고 해서 네. CNT라고 하는데요. 네. 이건 이제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집중력이나 이런 것을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뭐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네. 특정 신호가 나오면 뭐 배를 눌러라 네. 하는데 이제 주의력이 딴 데가 있으면 그냥 가만히 이제 특정 놓치기도 신호가 왔는데 놓치기도 하는 거죠. 아. 그 다음에 계속 누르다가 네. 특정 신호가 나오면 누르지 말라고 하는데 네. 그냥 계속만 누르는 거죠. 그렇죠. 뭐 이런 식의 컴퓨터화된 어떤 실험 방법을 통해서 음. 주의력을 보는 이런 CNT 같은 네. 종합적인 심리 검사들을 같이 이제 병행해서 받고 이 면담과 이런 심리 검사들을 종합해서 네. 이제 최종적으로 ADHD인지 여부를 네.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ADHD라고 판단이 되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 겁니까? 치료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들 ADHD 치료와는 동일하고요. 네. 약물 치료를 보통은 아이들이 그렇죠. 많이 하죠. 이런 핵심 증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약물 치료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 외에는 이제 비약물적 뭐 방법으로 또 행동적인 교정을 해주고 네. 하루 일과 스케줄을 짜놓는다든지 네, 네. 그걸 계속 확인해서 네. 지키도록 하는 어. 이런 행동 교정을 할 수도 있고 네. 이제 뉴로 피드백이라는 이제 기구를 통해서 좀 안정화시켜주기도 하는데 네. 아직까지는 이런 비약물적 치료 방법들은 단독으로 지금 사용하기보다는 약물 치료에 병행해서 병행해서. 하는 지금 추세입니다. 그렇게 병행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효과가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죠. 싶긴 한데요. 네. 약물을 만약에 끊게 되면 이게 혹시 증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치료를 쭉 하다가 제일 끊게 처음 되는 경우? 이제 성인 ADHD에 대해서 나라에서 인정을 안 했던 이유가 네. ADHD는 청소년기를 넘어가면서 저절로 좋아진다는 게 이제 통설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그쵸. 그래서 저절로 아니죠. 좋아지니까 치료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 이제 그럴 때 서서히 약물을 이제 줄여서 네. 끊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 문제는 증상이 있고 아직은 약물 치료를 필요로 할 때 네. 약물을 줄이거나 혹은 갑자기 약물을 끊게 되면 네. 이게 리바운드 현상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용수철을요. 네. 이렇게 눌렀어요. 네. 요거를 손을 갑자기 떼면 네. 그 용수철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튕기겠죠. 원래의 길이보다 더 튀어오르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처음 이제 갑자기 약을 멈추게 되면 보호자분들이 우리 아이가 약을 안 먹었는데 네. 약을 먹을 때보다도 더 심하게 증상이 나빠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거는 이제 리바운드 현상이 생긴 거죠. 아. 눌러놨던 용수철을 갑자기 떼니까 네. 완전히 튀어오르는 건데 근데 튀다가 팡팡팡 하다가 원래 용수철 길이로 되돌아가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약을 멈추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네. 약을 먹지 않고 있을 때 ADHD 증상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네. 거죠. 근데 그거 말고 그냥 증상이 안정화된다고 이제 생각이 들면 네. 의사들은 거기에 따라서 약을 차츰차츰 네. 감량을 하게 될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아. 해서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는 대략 한 3분의 2 정도의 이제 아이들은 네. 약을 끊고도 정상적인 정상 생활을 하는 거죠. 다행이네요. 네. 어쨌든 전문가와의 상담과 또 그럼요. 전문적인 치료 네. 방법을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요 질환을 개선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성인 ADHD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 많은 요즘 분들이 내가 왜 이렇게 일에 집중을 못하고 일의 성과가 오르지 않을까? 학업 뭐 이제 대학원 이런 공부를 하면서 왜 이렇게 내가 원할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고민을 할 때 이분들이 다 ADHD는 아니겠지만 혹시 이런 인터넷상에서나 이런 자료를 통해서 내가 이런 좀 주의력 결핍이나 이런 증상이 좀 일부 느껴진다 싶으면 너무 부담감을 가지지 말고 병원을 방문하셔서 정신과 전문의 한번 상담을 받아보면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 주변에도 무언가를 자꾸 깜빡깜빡 잊고 놓고 와서 내가 왜 이럴까, 건망증인가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계셨는데요. 그 정도가 좀 더 심해진다면 혹시 자가진단표에 보셨던 것처럼 몇 가지라도 여러 항목이 포함이 된다면 반드시 도움을 받으셔서 편안한 일상생활 하실 수 있게 전문가분들을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아플 땐 왜 참기만 해요. 고민하지 말고 상담 받으시죠. 정신건강 책임져줄 우리 쉼터 훌쭉은 정신건강복지센터.